요때는 매도 타이밍, 요때는 매수 타이밍, 요때는 매도 타이밍. 근데 요때 서울, 빨간색이 서울이죠. 요때 서울은 매도 타이밍이었지만 부산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자, 다시 23년 8월 달로 돌아가서 요 만촌 자이르네가 23년 8월 그 다음에 32평이 아마 9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이때쯤에 계약을 했는데 24년 2월 달까지 잔금을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24년 2월에 잔금을 치면 내가 매도할 때는 26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조건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1급지도 올랐고 사실 더샵 DOL로도 바닥 찍고 조금은 올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어떻냐면요. 자, 요거 보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재미로 이렇게 좀 가볍게 보면 제가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볼 때 이 4개 지표를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세 흐름을 봐요. 시세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요. 하락률이 둔화됐는지 가파른지 이런 것도 보고 몇 년 정도 하락했는지 이런 것도 봅니다. 몇 년 정도 상승했냐 하락했냐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 PIR 지수도 보고요. 그 다음 전세가 대비 매매가, 전세가율이 이제 그거죠. 결국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뭐냐면 여기에 임대로 지불할 수 있는 가치 대비 얼마나 매매에 자본이 투여됐느냐. 그래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너무 높으면 평균보다 높으면 조금 과열되었다. 평균보다 낮으면 저평가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도시별 가격 비교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거는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주택 가격 지수와 통화량에서 주택 가격과 통화량은 이렇게 비례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화폐가 계속 풀리기 때문에 M2 통화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뭐냐면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통화량이 계속 풀린다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화량과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빠졌던 구간 있고 올랐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통화량은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반면 아파트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 이러다 보니까 요때 대비 요때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통화량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통화량보다 아파트가 과열된 구간에는 통화량 증가량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요럴 때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집뿐만 아니라, 주택뿐만 아니라 사실 주식도 보면 결국 통화량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변동폭이 더 클 뿐이지 이 주가 지수도 결국 통화량과 매우 흡사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통화량을 봐요. 통화량을 보면서 M1 통화량,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냐, 줄어들고 있냐 먼저 보고요. 그러면 이게 보통은 요새는 비트코인 장에 먼저 갑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주식 장에 갑니다. 그 다음 어떠냐면 우리가 뭐 경기가 어떻다 저렇다 이래 보고 그 다음 부동산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런 순서대로 경제가 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에 있는 통화량을 먼저 보고 저는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보고 주식이 요새 움직이네? 그러면 부동산이 이렇겠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하거든요, 부동산이. 근데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식이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 이게 저는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 이러면 이게 부동산으로 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통화량, 집값, 주가는 한 맥락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 요 주식과 아파트 시세를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급락을 했습니다.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급락을 했다가 전 세계가 이제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막 푸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가리지 않고 완전 폭등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 또한 유례없는 사상 최고치의 폭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코스피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면서 한국도 이렇게
급락을 했죠. 예. 그 주가가 쭉 빠졌는데 얼마만큼 빠졌나 보니까 20년 7월 달 주가만큼 딱 빠지고요. 그다음 스물스물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동성이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아니까 아파트는 어떨까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를 보면 좋습니다. 강남 2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는 너무 비싼 동네니까 사실 그들만의 세상이고 송파구에서 약간 대장급이 잠실 엘스거든요. 세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표본으로 보기 좋습니다. 잠실 엘스가. 그래서 잠실 엘스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20년 7월달 가격 딱 찍고 반등하는 거예요. 와, 역시 서울은 다른 지역 대비 유동성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서울의 아파트는 주가와 거의 흡사하게 가격이 비슷하게 가격이 빠졌다가 올라가구나라고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부산은 어떨까? 이래 보니까 부산에 이제 해운대 자이가 이제 대표적인 표본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자이를 보니까 20년 7월 가격에서 반등은 못했지만 지금은 좀 올랐죠. 반등은 못했지만 요때 가격이 그 바닥을 찍고 있구나. 더 이상 많이 안 빠지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구는 어때 보니까 사실 힐스테이트 버머를 봐야 되지만 어쨌든 여기 버머 SK뷰를 보니까 20년 7월 달 가격 딱 여기서 일부 조금 더 빠졌죠. 공급 과잉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빠졌지만 거의 여기서 바닥입니다. 그 다음 인천은 어때? 인천광역시는 어때? 보니까 20년 7월 달 가격에서 거의 거의 반등 및 바닥이고요. 그 다음 대전은 어때? 하니까 20년 7월 달 가격에서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보면 저는 데이터로 참고할 만하다 이래 봐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통화량을 먼저 보고 이게 비트코인으로 가고 이게 주식으로 가고 그 다음 부동산으로 온다. 요래서 이걸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저는 소득과 집값을 같이 많이 보는데 소득은 평균 소득이 있고 그 다음 높은 분위군의 소득이 있고 고소득이 있고 저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참 특이하게도 최저시급이 아파트 가격과 관계가 높았습니다. 상관관계가. 왜 그럴까? 저도 아직 이유를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확실히 이유는 못 밝혀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보면 자 최저시급 변천사를 보면 2006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가 도입됐죠. 그래서 2006년도에 3,000원 정도 하던 게 고점을 찍을 때 약 9,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보면 거의 2006년부터 2021년, 22년까지 거의 3배 정도가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집값이 올랐는데 사실 2006년 대비는 한 3배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잠실. 이게 너무 이제 최근에 너무 오르긴 했는데 전체 기간을 보면요. 2006년도에 보세요. 2006 이제 2007년으로 드러네. 어쨌든 10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30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3배 정도 오른 거예요. 3배 정도. 맞죠? 근데 최저시급도 3배 정도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관계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데이터를 또 본 거죠. 보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거는 뭐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빠졌다가 오른 걸 따지니까 그런 거예요. 빠졌다가 오르는 걸 따지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최저시급은 꾸준히 오르는 반면 요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데 내 기준이 떨어진 걸 기준으로 오른 걸 보고 오른 걸 기준으로 떨어지는 걸 보니까 많이 빠지는 것 같고 많이 오르는 것 같은 거지 사실상은 요 최저시급 변천사 최저시급의 변동률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더 데이터를 길게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최저시급이 도입이 된 게 198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 당시에는 너무 초기에 도입이 된 거고 그리고 요 당시에 분양했던 아파트 분양가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90년도에 분양됐던 아파트가 있어서 이거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최저시급이 13배 정도 올랐죠. 90년도부터 2022년까지 1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어떨까 보니까 요때 잠실 5단지라든지 대치동 음마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대표 아파트인데 이거를 보니까 잠실 주공 5단지가 13배 정도 올랐습니다. 13.23배. 그 다음에 음마아파트도 12.54배 해가지고 약 13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최저시급과
주택 가격 상승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왜 높은지 확실히는 못 찾았어. 그냥 예상되는 걸로는 제가 챗 GPT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 시급이 오르면 결국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를 소비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집값도 자극을 시킨다라는 게 또 하나의 가정이었고, 몇 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가 편견을 깨고 보면 최저시급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이 잃어버린 40년 하잖아요. 최저시급이 많이 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최저시급이 계속 오르는지 통화량이 계속 오르는지를 체크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점 찍어 보는 거예요.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뉴스 기사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 여기 보면 결국에는 이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과 KB 아파트 매매 지수 30년치를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매도 타이밍, 요때는 매수 타이밍, 요때는 매도 타이밍. 근데 요때 서울, 빨간색이 서울이죠. 요때 서울은 매도 타이밍이었지만 부산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른 걸로 요때 디커플링이 있었죠. 항상 커플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소득을 가지고 집값을 바닥 가격을 구할 수 없을까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